요즘 시장을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. 연일 쏟아지는 뉴스에 주가는 출렁이고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딱 한 가지 이야기. 바로 유가와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이 모든 걸 촉발시킨 지정학적 리스크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의 자료를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는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아니, 이럴 수가 있나요? 연초에 분명히 분위기 좋았잖아요. 보시는 것처럼 두 달 동안 4.1%나 오르면서 말이죠. 그런데 3월 단 한 달 만에 이걸 다 까먹고 오히려 마이너스 7.3%로 곤두박질 쳤습니다. 삼성증권 보고서를 보면요. 이 급격한 하락의 한가운데 바로 가상의 미이란 분쟁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이게 그냥 주가지수 숫자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. 사람들 마음속에 진짜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. 대신증권 자료를 보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뚝 떨어졌는데 이건 이러다 내 살림살이까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? 하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확 퍼졌다는 뜻입니다. 도대체 뭐가 시장을 이렇게까지 겁먹게 만든 걸까요? 이제 그 뿌리를 한번 캐보겠습니다. 전문가들은 한 단어를 지목합니다. 바로 스태그플레이션. 와, 이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죠? 대신증권 분석가들이 딱 짚어주는데 경기는 멈추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. 바로 그겁니다. 자, 그럼 이 공포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? 이게 일종의 연쇄 반응 같은 거예요. 분쟁이 빵 터지니까 이러다 기름 못 구하는 거 아니야? 하는 걱정이 들고 그럼 당연히 물가가 오르겠죠. 근데 문제는 이미 연준이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릴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 된 겁니다. 근데 재밌는 건요. 이 폭풍 속에서 모두가 똑같이 비를 맞은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. 어떤 곳은 오히려 기회를 잡았죠.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. 보세요. 돈이 어디로 갔는지. 바로 에너지 섹터입니다. 삼성증권 자료인데 3월에 유일하게, 정말 유일하게 플러스 8.4%를 기록했어요. 다들 기름값 오르면 이 회사들은 돈 벌겠지 하면서 이쪽으로 몰려든 거죠. 그야말로 유일한 피난처였던 셈입니다.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빠져나왔을까요? 바로 정반대편, 우리가 잘 아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. 메타,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 같은 곳들이요.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미래의 꿈보다는 당장의 안정을 택한 거죠. 성장주에서 돈을 빼서 에너지라는 피난처로 옮겨간 아주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과거는 알겠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? 사실 전문가들도 점쟁이는 아니잖아요. 이 짙은 안개 속에서 그저 가장 확률 높은 길을 더듬더듬 찾아갈 뿐이죠. 삼성증권이 제시한 시나리오를 보면 이게 딱 느껴져요. 일단 싸움 멈추고 대화하자가 30%. 근데 에라 모르겠다 전면전으로 가자. 이것도 30%예요. 와우, 완전 동전 던지기 수준이죠. 시장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. 이런 극심한 불확실성은 코스피 지수 전망에 그대로 나타납니다. 4월 예상 범위가 무려 2,700에서 2,900포인트. 와, 200포인트나 차이가 나네요. 이 200포인트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. 이게 바로 앞서 본 시나리오들의 결과값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. 최악의 경우, 즉 전면전으로 가면 2,700까지 밀릴 수 있고 반대로 잘 해결되면 2,9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.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셈입니다. 자, 분석은 이쯤 하고요.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정신없는 시장에서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제 진짜 중요한 전략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대신증권과 삼성증권의 조언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. 첫째, 강한 기업에 집중해라. 즉, 실적 좋고 튼튼한데 이번 사태로 억울하게 주가 빠진 기업들을 찾아보라는 거죠. 둘째는 방어 태세를 갖춰라. 시장이 흔들려도 꼬박꼬박 배당 주는 주식이나 우량 가치주로 일단 내 자산을 지키라는 겁니다. 결국 이 두 전략을 꿰뚫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. 바로 이것입니다. 단기적인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회사가 가진 진짜 가치, 즉 장기적인 펀더멘털에 집중해라. 그리고 역사가 이걸 증명해주고 있죠. 보세요. 과거에도 이런 충격은 늘 있었어요. 그때마다 시장은 급락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죠.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? 시장은 언제나
제자리를 찾아 회복했습니다. 기업의 진짜 가치를 따라서요. 단기적인 공포 때문에 장기적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.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충격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투자를 굳건히 지켜줄 진정한 가치의 닻은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